자, 시작합시다, 이제. 자,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어. 자, 변수가 초기화되었단 말은 값이 할당되었단 말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변수에 값이 할당되면 우리 초기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최초의 변수에다가 최초로 값을 할당하는 것을 초기화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초기화가 되어야지 읽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새로 하나 만들게요. variable exam. 저거 F2번 눌러서요. 복사하세요. 컨트롤 C. 자, 요거 있죠. 만든 거. F2번 눌러서 컨트롤 C. 복사하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 누른 다음에 패키지 누르세요. 패키지 누르고 클래스 만듭시다. 클래스 컨트롤 N. 클래스. 넥스트 하시고 여기다가 2로 할게요. 2로.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메인 치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엔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int 선언했습니다. int 선언을 했고 value. 자, 이렇게 하면은 변수 선언이죠. 변수 선언인데 아직까지 값을 안 집어넣었어요. 값을 안 집어넣고 이 value 값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어떻게 사용할 거냐? 한번 이 value 값을 찍어볼게요. value 하시고 프린트L에 만드시고요. syso 컨트롤 스페이스 syso 컨트롤 스페이스. 그래서 지금 얘가 선언이 되었는데 값이 할당 안 된 채로, 초기 안 된 채로 밸류를 한번 찍어보려고 시도를 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BH 치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선언된 변수 자동 완성돼요. 얘도 엔터.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빨간 줄 끄이죠, 그죠? 빨간 줄 끄이면서 X 나오잖아요. 찍으려고 하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로컬 베리어블. 그러니까 변수가 뭡니까? 이니셜라이즈. 초기화되지 않았다죠, 그죠? 아직까지. 아직 초기화되지 않았다. 안 돼요, 아직까지. 그래서 초기화되지 않으면 이 변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강제로 한번 실행해 볼게요. 강제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이 콘솔 밑에 마찬가지로 아까 띄었던 경고 있죠? 그대로 뜨죠, 그죠? 그대로 떠요. 자, 이 로컬은 지역이죠. 얘를 지역 변수로 하는데 나중에 배웁니다. 아직까지 변수가 초기화되지 않았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요 위치에서 초기화되지 않았다고 뜹니다. 그리고 자, 위치도 지금 다 나와요. 여기 눌러보면은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어디가 에러 떴는지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코드가 짧으니까 괜찮은데 나중에 코드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에러 뜬 부분을 쉽게 못 찾아요. 막 엄청 길어지면은. 자,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커서를 위에 1번에 둘게요. 커서를 1번에. 커서를 1번에 두고 컨트롤 하고요. 쉼표 있죠, 쉼표. 키보드에서 쉼표 눌러보세요. 컨트롤 하고 쉼표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에러나 경고가 있는 곳으로 바로바로 가요. 이렇게 커서가. 나중에 코드가 막 몇백 줄 길어지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입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한번 들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이제. 자, 이 부분은 주석 처리할게요. 자, 주석 처리 어떻게 합니까? 컨트롤 하시고 슬러시. 자, 컨트롤 슬러시 하시면 자, 여기 노란 줄 뜨죠. 노란 줄은 경고입니다. 경고. 얘는 컴파일이 돼요. 되는데 올려보세요. 올려보시면 이렇게 떠요. 지금 보면은 not used 돼 있죠. not used. 그러니까 변수가 지금 선언되고 사용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경고가 떠요. 선언되지 않고 사용되지 않았을 때 변수 위에 이렇게 경고가 뜬다. 마찬가지로 컨트롤 쉼표 누르면요. 경고가 떠 있는 곳도 찾을 수 있습니다. 컨트롤 쉼표. 자,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우리 밸류 값 얘를 선언을 했죠.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을 했는데 이 밸류가 지금 초기화 안 되었잖아요. 초기화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떤 계산을 시도했네요. 밸류에서 10을 더해서 리절트에 담는 거죠. 리절트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 밸류 값하고 10을 더해서 담았을 때 당연히 얘가 밸류가 뭡니까? 아무런 값도 없잖아요. 어떤 값도 초기화되지 않았으니까 컴파일 에러가 나요. 이것도 한번 우리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불편하게 되죠. 자, 지금 인트 리절트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고요. 밸류 더하기 10을 해보세요. 똑같습니다. 리절트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그 선언을 해서 이 리절트라는 변수에 이 값을 담으려고 해요. value라는 값에서 10을 더해서 담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value가 지금 초기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컴파일 에러가 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가능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value를 초기화해야겠죠, 그죠? value를 한번 초기화해 볼게요. 초기화는 이렇게 한다겠습니다. 30으로 초기화해 볼까요? 초기화. 처음 할당을 하는 것을 초기화라고 합니다. 지금 value에는 어떠한 값도 할당되지 않기 때문에 초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는 이 value에 이 value라는 변수에 30이라는 값이 할당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서 썼던 코드 있죠, 요거 한번 써볼게요. 다시. 자, 리절트 변수 준비하시고요. 준비하시고 value에서 10을 더해서 해볼게요. 자, 우리 예상 결과는 얼마겠습니까? 리절트에 어떤 값 얼마가 저장되겠습니까? 30에서 10 더하면 얼마 저장되겠습니까? 예상 결과는 40이 아마 찍힐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하려고 하면은 뭐를 쓰면 됩니까? 프린트 ln을 쓰시면 돼요. 프린트 ln. 자, 프린트 ln로 리절트 값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syso 컨트롤 스페이스 그리고 리절트 실행 한번 해보세요. 실행하시면 40이 된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했고요.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이제 나눈 내용이 리터럴입니다. 리터럴. 이 리터럴은 일종의 우리가 지금 계속 값이라고 불렀잖아요. 그 변수에 저장된 값을 용어적으로 리터럴이라고 부릅니다. 초기 값을 리터럴 불러요. 그래서 형태에 따라서 정수에 저장되면은 뭡니까? 정수 타입이 저장되면은 정수 리터럴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은 책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용어가 어려워서 책이 잘 안 읽혀요. 이런 용어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실수 리터럴은 뭡니까? 당연히 유한소수라고 얘기했죠. 이제 이런 값들, 유한소수 값들이 실수 리터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문자 리터럴입니다. 당연히 문자겠죠. 얘는. 그다음 문자열 리터럴 돼 있는데, 자, 요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문자하고 문자열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표현하는 방법부터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문자는요, 작은 따옴표를 써요. 작은 따옴표. 우리 문자를 표현할 때는 작은 따옴표입니다. 자, 근데 반면에 문자열을 표현할 때는 뭡니까? 큰 따옴표입니다. 큰 따옴표. 이렇게 큰 따옴표를 쓰고, 요 문자 열에서 알 수 있듯이 문자의 모임이에요. 문자의 모임. 문자의 모임은 문자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표현할 때는 큰 따옴표를 쓴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란다. 마지막 논리 리터럴입니다. 논리 값이에요. 얘는 true, false는 뭐겠습니까? 참과 거짓을 표현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내용도 한번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뒤에 있어요. 한번 본인들이 만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지금. 네. 자, 리터럴 이그젬플 만드시고요. 클래스 만드시고, 요거 같이 합시다. 모르겠다, 지금 하면은. 네.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컨트롤 N 눌러서
리터럴 이그젠 이렇게 갑시다. 리터럴 이그젠. 자, 그래서 메인 한번 찍어볼게요. 혹시 잘 못 따라오는 사람 있어요, 혹시? 말 안 한다, 근데 돈 안 들어. 됩니까? 대문자 써요, 대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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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써봅시다, 이제. 자, 먼저 정수 리터럴 표현해 봅시다. 그럼 정수 타입에다가 담아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수 타입은 인트라고 했습니다. 밸류 1번 하시고 75. 얘가 뭡니까? 얘는 정수 리터럴입니다. 그 다음에 실수 리터럴은 더블이나 플롯으로 나타나요. 더블이나 플롯. 그래서 자, 실수 타입은 더블 타입에 담습니다. 밸류 2라고 할까요? 자, 3.14를 담아봅시다. 자, 실수 리터럴 한 개 더 적어볼게요. 자, 참고로 더블 실수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더블뿐만 아니라 플로트도 있습니다. 플로트. 얘는 3이라고 적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보세요. 이제 더블하고 다르게, 여러분들 더블하고 다르게 플로트는 지금 에러 나죠, 그죠? 에러 나요, 이거. 타임 미스매치 에러 납니다. 플로트를 적을 때는 반드시 뒤에다가 전미사를 적어줘야 됩니다. 전미사는 F입니다, F. 반드시 전미사를 적어줘야 돼요. 또 뒤에서 또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자, 소문자 F를 적으셔도 되고요. 대문자 F를 적어도 됩니다. 얘는. 그래서 플로트인 경우에 이 리터럴 뒤에다가 대문자 F 또는 소문자 F를 반드시 붙이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 열 리터럴 한번 해볼게요. 문자 열 리터럴. 자, 문자 열 타입은 스트링입니다. 스트링. 얘가 문자 열 타입이에요. 스트링. 얘는 원시 타입이 아닙니다. 프리머티브. 자, 얘 이름, 변수 이름을 그리팅이라고 해볼까요? 인사죠, 인사. 헬로. 한 개 안 했네요. 문자 열 리터럴. 네, 문자 열입니다. 그 다음에 문자 리터럴 한번 해볼게요. 문자 타입은요. 문자 타입은 캐릭터예요. CHAR. CH. 변수 이름 CH 할게요. 일단 리터럴 값을 표현할 때 큰 따옴표가 아니라 작은 따옴표예요. A라고 하겠습니다. A. A. 얘는 문자 리터럴이죠. 작은 따옴표는 문자, 큰 따옴표는 문자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얘를 구분 안 해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구분 안 합니다. 근데 자바에서는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를 구분을 해요. 하나는 문자고 하나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구분을 합니다. 우리 사전평가에 나왔던 문제 중에 그게 아마 나왔을 거예요. 네, 자, 보도록 합시다. 요거죠. 자바스크립트 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문자형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큰 따옴표를 사용하며 작은 따옴표를 사용할 수 없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요, 큰 따옴표하고 작은 따옴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자바는 어떻습니까? 문자열을 표현하기 위해서 큰 따옴표를 사용해야 되고 작은 따옴표 사용 못해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얘기했었죠. 연산자. 얘는 모든 프로그래밍의 공통이에요. 연산자. 연산자 보시면 연산자 지금 A는 B다 이렇게 나타내면요. A하고 B는 같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뭐였습니까? A라는 변수에 B를 할당한다는 의미입니다. 같다라는 연산자는 따로 있어요. 이퀄을 두 개 써야 돼요. 이퀄을. 모든 프로그래밍의 공통입니다. 이거는. 자, 됐고요.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논리 리터럴. 자, 논리 타입은 불리언으로 선언해요. 불리언. 그리고 변수 이름을 플래그라고 짓겠습니다. 펄스라고 해볼게요. 그럼 지금 이 펄스도 이렇게 표시되잖아요. 예약어입니다. 얘도 예약어. 얘도 예약어예요. 예약어. 얘도 예약어입니다. 자바에서 문법으로 정해진 것들이에요. 전부 다 예약어다. 펄스도 표현할 수 있고 트루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펄스로 표현해 놓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실행을 시키면은 알 길이 없어요. 실행시켜 볼게요. 아무것도 안 뜨죠. 그죠? 아무것도 안 뜨는데, 자, 얘네들을 확인하려고 하면은 우리 프린트 LMS도 사용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쭉 한번 찍어 볼게요. 제가 SYSO 하시고, 자, 했습니까? 자, 순서를 한번 넣어 볼게요. 그죠? 얘를 갖다가 전체를 다 복사하셔서 복사하신 다음에 처음부터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마우스 클릭지 이렇게 해서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나는 이게 그냥 실행이 더 편하다.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콘솔에 한번 찍어 볼게요. 자, 확인했으면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슬래시 요거 문법 좀 아셔야 되는데, 자, 새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스케이프 이그젠플러 새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 똑같습니다. 여기 클릭하시고, 자, 이스케이프 이그젠플 만들어 볼게요. 메인 메소드 만드시고요. 헬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찍은 헬로우는 뭐였냐면 얘를 찍었죠. 그죠? 헬로 얘를 찍었어요. 아이고. 얘를 찍었는데, 근데 이렇게 찍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큰 따옴표 찍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큰 따옴표 한번 찍어볼게요. 앞에다가 큰 따옴표, 큰 따옴표 이렇게 찍어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오류 생기죠. 오류가 생깁니다. 왜 오류가 생기냐 하면, 자, 요거 다시 한번 별로 해놓고, 자, 요 지금 따옴표라는 것은 단순히 문자열이 아니에요. 얘는 문자열이 아니라 뭐냐 하면, 요 따옴표는 첫 번째 만난 따옴표는요, 컴파일러가 따옴표를 만나면 이 얘를 보고요. 얘를 보고, 여기서부터 문자열의 시작이구나. 그죠? 두 번째 따옴표를 만나면요, 얘가 문자열의 끝이구나. 그래서 첫 번째 따옴표는 문자열의 시작을 의미하고요. 마지막 따옴표, 두 번째 따옴표는요, 문자열의 끝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처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문자열의 시작입니다. 문자열 시작하는구나 하고 동시에 뭡니까? 문자열이 끝났다.
이렇게 인식을 해요, 컴파일러가. 얘는 그냥 얘 뭐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문자열의 시작, 문자열의 끝. 그러면 우리가 이 따옴표를 문자열로 출력하려면은 반드시 앞에다가 escape, 루트를 붙여줘야 돼요. escape 문자열, 루트. 역슬럿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얘네 둘이가 합쳐져서 실제 문자열 따옴표가 되는 겁니다. 문자열 따옴표가 되는 거예요. 문자열 따옴표가 되는 겁니다. 한번 출력해 볼까요? 큰 따옴표 출력되죠, 그죠? 자, 그 다음 작은 따옴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작은 따옴표는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작은 따옴표 하시고 헬로. 자, 출력해 볼게요. 얘도 출력하시면 작은 따옴표는 시작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문자열을 만났어요. 문자열의 시작이구나. 그럼 얘를 문자로 인식을 해요. 얘는 큰 따옴표가 아니잖아요. 문자열의 시작이고, 여기 뒤에가 안 찍었네. 자, 그 다음에 이 큰 따옴표의 마지막이 문자열의 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까지를 통째로 문자열로 인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찍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찍고 싶을, 이거 자체를, 여기서 표현이 안 된다. 표현이 안 되니까. 자, 우리 경우에 따라서 이놈을 찍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자체를. 이거 자체를 찍고 싶을 때 있잖아요. 맞죠? 한번 찍어볼까요? 한번. 자, 스템 아웃 하시고요. 하시고, escape, hello. escape. 이렇게 해보세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얘가 문자열의 시작입니다. 문자열의 시작. 문자열의 시작인데, escape 만났죠. 그죠? 얘는 문자열로 인식을 해요. 근데 쭉 가다가, 얘도 문자열, 다운표구나. 이거 두 개를 통째로 다운표로 인식을 해요. 그리고 나서 뭐가 없습니까? 문자열의 시작은 있는데 문자열의 끝이 없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다가 escape 한 번 더 붙여보세요. 그 escape 두 개를 붙여야지 escape 하나를 문자열로 인식을 합니다. 자바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평 탭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수평 탭. 수평 탭 하시고, 자, escape T 하시면요. 수평 탭입니다. 요거는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리턴 문자 한번 찍어볼게요. 리턴 문자. 리턴 문자. 자, R입니다. R. 헬로.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리턴 문자. 어때요? 줄바꿈 일어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라인 피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 중간에 구분을 좀 넣어줍시다. 맞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엔터입니다. 엔터. 둘 다 줄바꿈이에요. 줄바꿈. 뭐 유닉스나 리눅스 계열에서는 완전히 같은 거 아니에요. 얘네들 다릅니다. 윈도우에서 똑같이 생각해요. 나중에 라인피드 리턴, 캐리지 리턴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궁금한 부분만 따로 찾아보시고 캐리지 리턴, 라인피드. 네. 예? 아, 에라가 반대로 했죠. 스케이프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스케이프를 먼저 하셔야 돼요. 이스케이프 하고 다운표해야지 하나에 다운표해요. 그냥 네, 쓰리패스 따라 하시면 예? 아 절대가 아니고요. 너는 시프트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단 걸로 이렇게 하시고는 요것도 헷갈리죠? 이렇게 하시면 네. 아 인서트 잘 됩니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많이 해요 원래 이거. 그래서 충분히 다 따라올 수 있게끔 할 테니까 복습 좀 잘 해주시고요. 뒤로 가면 어렵습니다. 환장하면 들어가게. 제가 막 살이 막 2kg씩 빠져요. 들어가면 하도 많이 빠져서. 요거 하나 자체가 얘가 다운표입니다. 슬러 이스케이프 다운표. 얘가 문자열 다운표예요. 얘는 뭐라 그랬습니까? 문자열 시작입니다. 좀 헷갈리죠 이렇게 처음에. 예? 요렇게 한 개. 요렇게 이스케이프 다운표 요렇게 한 개. 이스케이프 다운표. 문자열. 얘는 뭐라 그랬습니까? 문자열 시작. 문자열 끝.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려울 거 없다. 그 다음에 리턴 문자랑 라인 피드는 캐리지 리턴, 라인 피드 한번 검색해 보시고 읽어보실 분 좀 읽어보시고 머리 아프다 하면 안 읽어도 됩니다. 나중에는 꼭 아셔야 됩니다. 지금 몰라도 되고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이 내용이 전부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책에 있는 내용이고 책에 없는 것도 많아요. 책에 없는 것도 제가 추가를 한 거니까. 자 요거 우리 방금 실수한 내용들이죠. 그죠? 실수한 내용들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요 밸류 값이 변수가 선언이 되었죠. 이제 선언이 되었는데 뭐가 안 되느냐면 초기화가 안 됐습니다. 초기화 안 되면은 사용할 수 없다. 그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밸류하고 10을 연산을 해야 돼요. 밸류하고 10을 연산을 해서 리절트에 값을 할당해야 되는데 밸류가 초기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컴파일러가 납니다. 자, 이 내용들은 아까 실수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스코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제가 아까 블록이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블록이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다시. 자, 바 스코프 돼 있죠. 그럼 여기 첫 번째 얘가 뭡니까? 얘가 클래스 블록입니다. 얘가 클래스 블록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클래스 블록의 끝은 여기 있어요. 여기 끝에 여기 있죠. 여기 클래스 블록의 시작입니다. 얘는 클래스 블록의 끝이에요. 그 다음에 자 이거 뭐죠? 이거 메인 메소드입니다. 스태틱 보이드 메인. 이거 메인 메소드입니다. 그럼 이 블록은 뭡니까? 이 블록은 메인 메소드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요 마지막 요거는요 메인 메소드 블록의 끝입니다. 끝.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직은 안 배웠지만 조건문이에요. 얘가 조건문 if 조건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소괄로 안에다가 어떠한 조건을 줍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이면은 if문을 실행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if 블록을 시작하는 블록입니다. 얘가 if 블록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if 블록의 끝이에요. 자, 일단 먼저 적어놓고 봅시다. 적어놓고 이래 보면 헷갈리니까
우리 이클립스로 한번 적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만들어 볼게요. 한번 패키지 새로 만들게요. 패키지 팩 만드시고요. 베리어블 스코프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클래스를 만들어 봅시다. 클래스를 바스코프라고 할게요. 바스코프. 베리어블 그냥 줄인 거예요. 얘가 바는 베리어블 줄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스코프는 범위예요. 범위. 자, 지금 요거 클래스 블록이 시작이죠. 그죠? 적어 볼게요. 요거는 클래스 블록 끝입니다. 자, 클래스 작성하고 클래스 블록 시작과 클래스 블록의 끝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인 메소드를 만들게요. 메인 메소드 만들고요. 나서 한 칸 좀 띄웁시다. 이렇게 띄워볼게요. 얘는 뭐겠습니까? 메인 메소드 블록 시작이에요. 메인 메소드 블록 시작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메인 메소드 블록 끝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조건문, 일단 조건문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엔터 해주시고요. 조건문은 문법이 이렇습니다. 자, 먼저 if를 써야 돼요. if 쓰시고, 자, 요 소갈로예요. 소갈로 쓰시면 닫는 갈로까지 같이 생깁니다. 그리고 커서 주 가운데 들어와요. 자, 다시 if 쓰시고 소갈로 쓰시면 들어오죠.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10하고 5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중갈로입니다. 중갈로 쓰시면 중갈로 여는 갈로하고 닫는 갈로가 자동으로 안 생기네. 근데 엔터를 치면요 생겨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if 소갈로 찍으면요 소갈로 뒤에 생기죠. 생기고 12 5보다 크다면 중갈로 하나 작성하고요. 엔터 치면은 자동으로 안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if 블록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if 블록 끝이에요. 이렇게 구분을 해봅시다. 일단 그래서 이 블록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블록 구분의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나중에 이거 하나 빠뜨리잖아요. 그럼 환장합니다. 진짜 환장해요. 진짜 못 찾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블록의 짝은 여기 있죠. 여기 퍼블릭에 맞춰줘야 돼요. 시작. 클래스가 시작하는 커서에 맞춰주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맞춰주면 되죠. 메인 메소드는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끝이 여기 맞아야 돼요. if는 여기서 시작하죠. 그래서 끝 블록은 i에 맞춰줘야 돼요. 이렇게 작성을 해야 돼요. 자, 아까 제가 if문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얘가 만약 12.5보다 크다면 이쪽이 영역이죠. 이 코드 영역을 실행해라 합니다. 자, 우리 여기 한번 해볼게요. 실행 한번 해볼까요? 실행하면은 실행이 돼요. 12.5보다 크다라고 실행이 됩니다. 맞죠? 실행이 되죠. 그죠? 근데 부등호를 반대로 돌려보세요. 부등호를 반대로 돌리시면 어떻습니까? 실행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뭐 경고가 뜨죠. 그죠? 일단은 먼저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죠? 아무것도. 왜? 자, 메인 메소드 시작되고 나서 if문 만났어요. 근데 얘를 갖다가 참거짓을 따진다 그랬잖아요. 이게 거짓이에요. 거짓이면 이 안쪽에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실행이 안 돼요. if 블록 끝날 때까지 끝나는 구간의 내용들을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는 거죠. 그냥. 이해 갑니까? 무슨 얘기인지? 예. 자, 어쨌든 여기 if문이고요. 다시 이걸로 돌려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이거 한번. 자, 중괄로 블록을 사용하는 것은 지금 클래스에 블록 사용했죠? 나중에 생성자에 배웁니다. 지금 필요 없고요. 메소드에서 블록 사용하죠. 요거 메소드, 얘가 메소드잖아요. 또 블록, 메소드 블록입니다. 얘가. 그 다음에 제어문입니다. 제어문. 우리 if문 같은 것을 제어문이라고 해요. 메소드 블록 이거네. 자, 요게 이제 제어문 블록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if문 블록이 돼요. 자, 이런 데서 블록을 사용합니다. 이제 요게 중요합니다. 자, 블록 안에서 선언된 변수요. 블록 밖에서는 사용 못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제가 이제 if문 안에 어떤 변수를 선언을 했죠. if문 안에 변수를 선언했는데 이 if문을 빠져나가면은 못 써요. 자, 한번 실수해 봅시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자, 이거 지울게요. 지우고 스트링 리절트 이렇게 한번 볼게요. 변수가 어디에서 선언되었냐 하면요, if문 블록 안에서 선언되었습니다. if문 블록 안에서. 그럼 당연히 if문 안에서는 자, 리절트 이 값을 찍기 위해서 if문 안에서 printLN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이 리절트 값을 한번 찍어 볼게요. 이 리절트 값은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실행을 하면 실행이 돼요. 얘는 맞습니까? 자, 근데 얘를 갖다가 자, 주석 처리하시고요. 일단 지울게요. 그냥 요 if문 블록 끝나고 한번 찍어 볼게요. if문 블록 끝나고 리절트 찍어 볼게요. 안 되죠, 그죠?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변수의 스코프는 블록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블록 범위. 여기서 이 블록 안에서 선언된 변수는 이 블록 안에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네. 자,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선언해 볼게요. 스트링 리절트 메인 메소드 블록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이름 바꿀게요. 요거 그냥 2로 바꿀게요. 자, 이 리절트라는 변수는 어디에서 선언되었냐 하면요, 여기 메인 메소드 블록 내에서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리절트 값은 메인 메소드가 끝나기 전에 사용한다면 사용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메인 메소드 밖에서는요 사용을 못합니다. 자, 한번 찍어볼게요. 찍어보면은 이 리절트가 어디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메인 메소드 내에서 사용하겠죠. 메인 메소드의 시작은 여기고 끝은 여기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용 가능하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요거를 위로 올려볼게요. 자, 코드 이동하는 거요. Alt 누르시고요. 화살표 위아래로 해보세요. 이렇게. Alt 누르시고 위아래 해보세요. 됐죠? 그죠? 얘를 갖다가 if 블록 안에 넣어볼게요. 하나, 둘,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위에 거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일단 지울게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리절트가 어디에서 선언되냐 하면은 메인 메소드에서 선언되었습니다. 메인 메소드에서 선언되었고, 사용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if 블록 안에서 사용하고 있죠. 맞죠? if 블록 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if 블록은 또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메인 메소드 블록 내부에 위치해 있죠.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행해 보세요. 자, 이해 갑니까? 예. 어차피 이 리절트가 if 블록 안에 있죠. 그리고 if 블록은 어디에 있어요? 메인 메소드 블록 안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거예요. 이 경우에 사용 가능하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놨고, 이거 뭐 지금 잘 모르겠으면 계속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또 해보시고, 또 궁금한 점이 들면 저한테 질문을 좀 해주세요. 내용에 대해서. 자, 블록 안에서 선언된 변수는 블록 밖에서 사용 못합니다. 그죠? 자, 요 예를 들면 그거죠. if문, 자, 여기 어딥니까? if문 안에서 선언된 리절트, if문 밖에서 사용 안 돼요. 그죠? 자, 근데 블록 외부에서 선언된 변수는 블록 안에 사용할 수 있죠. 이건 뭡니까? if문 블록 외부입니다. 얘는 if문 입장에서는 메인 메소드가 블록 외부죠.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어차피 if문이 어디에 들어앉아 있어요? 메인 메소드 안에 들어앉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메인 메소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외부 있으니까. 자, 자, 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